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본격적인 탄핵 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할 것이고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넘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더욱 구체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국민의 소망을 이루겠다면서 보다 세련된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손학규는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으며 김종인 역시 이에 적극 공명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조를 도모한다는 폭로를 했는데 역시 방법은 개헌입니다. 왜 그들은 국민보다 앞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개헌 논의 60년 전에 이미 있었다 편입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1959년. 이승만은 이미 80의 나이를 넘겼고 언제 죽어도 모를 상황. 그런데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로 뽑게 되어 있었고 국무총리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장면이었고 만약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 장면이 대통령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여당이었던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유당은 오직 이승만에게 충성을 맹세한 정당. 변변한 후계자가 없던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승만 정권의 2인자 이기붕의 건강 상태가 악화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너무 늙었고 이인재 역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자유당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던 상태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 자유당은 120여석을 확보하여 간신히 지위를 유지할 뿐입니다. 이 와중에 상당히 기묘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기붕이 입원한 병원에 은밀 민주당 지도자 조병옥이 찾아온 것입니다. 즉 여기서 1차 2조 회담이 열린 것입니다. 합의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개헌을 해서 부통령직을 없애고 국무총리직을 부활시킨다. 둘째,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한다. 셋째, 내각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국가를 조성한다. 쉽게 말해서 헌법을 뜯어 고친 후 국무총리의 야당 지도자 조병옥을 앉히고 자유당과 민주당은 합당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승만이 죽으면 조병옥이 대통령이 되지만 자유당과 민주당은 합당을 했기 때문에 일본 자민당 같은 거대 여당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하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 하지만 명분은 명분일 뿐 속내는 너무 뻔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후계자가 없으니 야당을 끌어들여 새로운 형태의 내각제 영구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야당 지도자 조병옥은 이에 적극 응합니다. 하지만 이 음모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장면을 비롯한 민주당 다른 지도 그룹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을 저지하면서 무산됩니다. 이승만에게 있어서 대통령 중심제 외의 다른 제도는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독재자에 의해 또 다른 장기 집권 음모가 분쇄된 것입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임명진 목사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헌법을 통해 뽑힌 6명 대통령의 말로를 보라.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제가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9번 개헌을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승만은 2번, 박정희는 3번, 전두환은 1번. 더구나 이 개헌의 과정 중에 무려 2차례 군사 쿠데타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개헌이 타당합니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